오늘의 역사 시간입니다. 10월 8일, 오늘은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모은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 날짜에 정말 한반도와 세계사의 중요한 순간들이 어우러져 있더라고요. 오늘은 특히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변곡점들, 그리고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사건들이 좀 눈에 띄는데요.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1894년 10월 8일로 가보겠습니다. 이때가 청일전쟁 중이었죠. 일본이 황해해전에서 이기고 나서 조선에 대한 간섭을 아주 노골적으로 하기 시작했던 때예요. 네, 맞습니다. 그 승리가 결정적이었죠.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제 조선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또 한편으로는 동학농민군이 외세에 맞서서 2차 봉기를 준비하던 그런 아주 긴박한 시점이었습니다. 네, 정말 격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본의 영향력 확대가 결국 나중에 국권 상실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단계 중 하나였고, 또 동학농민군의 저항은 비록 실패했지만 그 정신만큼은 우리 민중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죠. 역사의 방향이 크게 흔들리던 순간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한 50년쯤 흘러서요. 1945년 10월 8일입니다. 이때는 해방 직후네요. 아, 네. 광복의 기쁨도 잠시였죠. 그렇죠. 이번에 미군정이 남한 행정 체계를 막 구축하기 시작하던 때입니다. 해방 이후에 혼란을 좀 수습하려는 그런 움직임이었겠지만 이게 또 결과적으로는 분단의 그림자를 짙게 만든 날이기도 하다고요. 맞아요. 당시 이제 우리 스스로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건준,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만든 인민공화국을 미군정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 인정을 안 하고 직접 통치를 강화했군요. 네. 바로 그 점이 이후에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고 또 냉전 구도가 한반도에 깊게 뿌리 내리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참 복잡한 시기였죠.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시간을 훌쩍 건너뛰어서 1987년 10월 8일입니다. 이때는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아, 6월 항쟁 직후네요. 네, 맞아요. 그 뜨거웠던 6월 민주항쟁의 열기가 노동 현장으로까지 막 번져나가던 때였죠. 현대차, 대우조선 같은 이런 주요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 권리 향상을 외치면서 파업도 많이 일어났고요. 사회 전체적으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정말 뜨거웠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 노동운동이 단순히 임금 올려달라 이런 걸 넘어서서 사회 전반의 개혁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결국 이런 시민과 노동자들의 연대가 힘을 발휘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라는 큰 성과를 이끌어냈잖아요.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동력이었죠. 네. 자, 이제 한국사를 잠시 떠나서 세계로 한번 눈을 돌려볼까요? 아주 오래전으로 갑니다. 451년 10월 8일 칼케돈 공의회라는 게 시작됐다고요? 이건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네,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예수는 완전한 신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 라는 교리가 딱 정립이 되거든요. 이게 이후 기독교 신학의 어떤 기준점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아, 기준을 세운 거군요.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결정에 동의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생겨나면서 결국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서는 하나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통합을 시도했지만 또 분열의 씨앗이 되기도 한 그런 아이러니가 있죠. 종교사의 큰 분기점입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역사의 전환점. 1480년 10월 8일입니다. 이번엔 러시아 역사인데요. 러시아가 우구라강에서 몽골의 지배로부터 사실상 벗어나는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이른바 우구라강의 대치라고 불리는데요. 오랫동안 러시아 지역을 지배해왔던 몽골계 킵차크 한국 군대와 모스크바 공국 군대가 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했던 사건입니다. 아, 직접 큰 전투가 벌어진 건 아니고요. 네, 큰 전투 없이 결국 몽골군이 물러났어요. 근데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아주 큽니다. 몽골의 지배가 끝났다는 어떤 정치적, 심리적 독립선언 같은 거였죠. 이후에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러시아가 통일국가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발판이 됩니다. 동유럽의 판도가 바뀌는 계기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네요. 자, 조금 더 현대로 와보겠습니다. 1871년 10월 8일 미국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시작된 날입니다. 정말 끔찍한 재난이었죠. 네, 도시의 상당 부분이 그냥 잿더미가 됐으니까요.
피해가 어마어마했죠. 근데 이게 참 역설적이게도 현대적인 도시계획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요. 맞아요. 그게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 재난을 겪고 나서 도시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배운 거죠. 아, 이렇게 지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불에 잘 안 타는 건축자재를 써야 한다거나 도로는 넓고 반듯하게 격자형으로 만들어야 화재 확산을 막을 수 있다거나 하는 그런 현대적인 도시 설계 원칙들이 이때 많이 도입되고 강화됐습니다. 아, 파괴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건설의 기회가 생긴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재난이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건은 비교적 최근입니다. 1967년 10월 8일. 많은 분들이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혁명가 체게바라. 그가 볼리비아에서 정부군에게 체포된 날입니다. 아, 그렇죠. 체게바라. 정말 20세기의 아이콘 같은 인물이죠. 아르헨티나 출신인데 쿠바 혁명에 참여했고 이후에는 또 다른 혁명을 위해 볼리비아로 갔다가 결국 이날 체포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처형되었죠. 네. 그의 죽음은 그를 단순한 게릴라 지도자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저항, 반체제, 이상주의의 상징으로 만들었죠. 그의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가 남긴 영향력, 특히 젊은 세대에게 준 영감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회자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쭉 살펴보니 10월 8일 하루에 정말 다양한 시대와 장소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많았네요. 고대 종교회의부터 시작해서 한 나라의 독립, 또 대도시의 재탄생, 혁명가의 마지막, 그리고 우리 근현대사의 결정적인 순간들까지. 와, 정말 역사의 여러 단면들이 교차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같은 날짜에 일어난 서로 다른 시공간의 사건들을 연결해서 보다 보면요.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반복되는지 혹은 시대는 달라도 인간 사회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고민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네, 흥미롭네요. 과거의 특정 날짜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 할까요?